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비파형 동검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사유재산 발생 계급 분화까지 나왔어요. 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대표적 유물로 비파형 동검과 함께 꼽히는 것이 고인돌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팔관해는 불교 행사인데 고려 시대에 많이 개체가 됐고요. 상평통보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온 화폐죠. 자,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요거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석굴암 본종 불상이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식입니다. 자, 2번 밑줄 친 반란이 발생할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신김부식 서경에서 묘청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서경천도 운동이죠. 요 서경천도 운동과 더불어서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보통은 이제 고려 문벌사회의 동요, 이제 이 문벌들이 슬슬 기득권화되면서 썩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김부식이 문벌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분이죠. 삼국사기 쓰신 분 등에다 써놓읍시다. 삼국사기. 김부식 삼국사기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벌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도 이제 그 썩어 들어가던 문벌 사회가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무신정변에 의해서 한 방에 뒤집혀 버립니다. 이때 이제 그 문신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무신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죠. 자, 이걸 알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정변 전에 있었던 일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건국한 대조영이 죽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대조영 보자마자 이 가가 나와야죠. 이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자, 발해했을 때 이제 선지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대학교 교육기관이 주자감,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5경 15부 62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한 나라 발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들 대무의 요분은 이제 무왕이에요. 이대왕 무왕.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아들 대은무가 즉위하였다. 이분이 이제 시호를 문왕이라고 하였다 나와 있죠. 이제 이 무왕 때는 이게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당나라 신라하고 싸워요. 반당 정책, 반신라 정책 합니다. 왜?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던 나라예요, 당연히. 근데 당나라랑 신라는 연합해서 고구려 멸망시킨대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싸웠어요. 다만 이 문왕 때가 되면은 이 문왕 때는 친당 정책, 친신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첫 줄에 바로 나오죠. 전민 변정도감.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왕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 하면은 이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반원 자주 정책을 했어요.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 정책.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쌍송 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동행성 이문소 같은 내정 간섭 기관 없애버렸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훈요 10조를 남긴 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 궁국 기무처를 설치한 거는 이제 제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은 조선시대의 태종과 세조, 국왕중심 정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구조 오수경 체제가 나온 건 통일신라 시대, 특히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밑줄 친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임진장초로 이순신이 작전 경과나 외적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필요 없고 이전쟁, 이순신 장군 나오는 순간 임진왜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승리했던 전투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제일 먼저 그 한산도 대첩.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진주 대첩. 이게 이제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가 이제 조명 연합군이 활약해요. 명나라가 참전을 한 거죠. 평양성을 탈환하는 이제 그런 전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대첩. 이건 이제 권율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정유재란 한 번 더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명량해전. 이것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죠.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홍경래의 난은 저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그리고 특히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역민,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이것도 이제 원인이 됐어요. 자, 신돌석이 평민의병장으로 활약한 이거는 이제 을사의병을 말하는 거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둔 거는 이제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홍범도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는 이제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1920년대 그 항일 무장투쟁 중 거의 첫 번째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림 세력은 심의겸과 김효원의 틈이 벌어지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다. 자,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인, 그 다음에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인이라고 한 거예요. 서인, 동인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그 우리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 당이 나눠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분당. 그래서 이제 분당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뭐 의견 경쟁, 이제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의견 경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거 뒤에, 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예법 논쟁이 발생하였다. 요걸 가리켜서 예송이라고도 해요. 예법 논쟁이라고도 하고 예송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효종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소현세자가 형이었는데 먼저 죽었고, 이제 효종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복림대군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의대비가 효종 입장에서는 계비, 그러니까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장남하고 둘째 아들하고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윤유 같은 남인 세력이 3년을 입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효종이 둘째 아들이어도 왕이지 않냐, 왕이니까 가장 정통성 있는 사람, 따라서 장남에 준하여 3년 입어야 된다. 서인은 아니야, 둘째 아들이 무슨 3년이야, 1년만 입으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야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예속 논쟁은 이 거의 뭐 자기 그 붕당의 그 명운을 걸고 막 정치 생명을 걸고 막 이렇게 벌였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붕당 정치, 예송,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붕당 정치에서 나오는 사건들이요. 요 뒤로 환국이 이어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환국 뒤에, 이 환국은 일당 전제 체제예요. 숙종이 서인 남인 중에 한 당한테 권력을 싹 다 몰아줘요. 그럼 다른 당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고 쫓겨나고 유배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좀 이렇게 폐해가 많으니까 영조 정조가 탕평, 야 공평하게 기용하자, 이제 싸우지 마라 좀, 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가 세도예요. 붕당이 됐고 예송, 환국, 탕평, 세도, 이제 살인 세력들의 정치 형태가 이와 같이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정답은 2번이고요. 골품제는 신라시대, 이거는 이제 형평운동, 그러니까 백정의 신분해방운동 1920년대에 있었죠. 이자겸의 난이 발생한 거, 요거는 이제 그 고려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면서 생겼던 일이죠. 망이망소의 난은 무신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이 일어난 거죠. 자, 7번.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체결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가에 따라 조선은 부산을 일본인의 통상을 위한 항구로 개항하였으며, 그 외 두 항구도 추가적으로 개항하기로 하여 원산과 제물포, 이렇게 인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시면 알겠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하는데 요 명칭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로 수능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이제 부산, 원산, 인천, 세항을 개항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일본한테 뭐 저기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이런 거 줍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에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외교관이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거기 지역 경찰이나 FBI가 잡아가겠죠. 그런 식인데 불평등이에요 이게. 해안 측량? 우리나라 해안을 일본인들이 측량한다. 지네가 뭔데? 이 불평등입니다 이거. 자,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이 조선 책략 때문에 조선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미국하고 수교를 무슨 말이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고 이 비변사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제 좀 어렵겠지만 삼포외란, 조선 그 중종 때 있었던 그 일본이 일으켰던 난이에요.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배경이 된 건 거란의 1차 침입에 의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죠. 거란의 의중을 간파하고 우리는 너네를 칠 생각이 없다. 다만 교역을 하고 싶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 땅을 좀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너네한테 갈 만한 통로가 없다. 이 땅을 줘야 된다. 뭐 해가지고 얻은 게 강동 육주예요. 자, 임술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삼정의 문란이고 이게 이제 삼정 이정청으로 이어져요. 여기 그 옆에 요 옆에 문제 선지에 있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누구나 도성화해서 마음 놓고 물건을 팔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금 난정권 폐지로 시전상인들 활동은 위축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자, 독점 판매권을 폐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지금 정조 때 있었던 신의 통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전까지는 금 난정권,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에게는 주변 자기 장사하는 지역 주변에서는 난전을 벌이지 못하게 만드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 난전이라는 게 그냥 좌판을 펼쳐놓고 아무나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전 상인에게는 그거 못하게 할 권리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정조가 없애버린 거예요. 독점 판매권을 폐지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업 활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조다, 뭐 신의 통공이다 이런 사실을 몰라도 이제 마음 놓고 물건을 팔 수 있겠다라는 걸 보면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시기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선 후기라고 보면 돼요. 정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몰라도 조선 후기라고 추론이 돼야 합니다. 이 조선 후기 때는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 가장 근본의 원인이 됐던 게 대동법의 시행부터입니다.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공인이라는 상인계층이 성장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결국 4번 관수품을 구매하는 공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공인이 뭐한 사람이냐면 원래 대동법이 지방 특산물 납부하던 걸 갖다 특산물 대신에 야 쌀이나 돈으로 내라는 게 대동법이에요. 근데 그래도 나라에서는 지방 특산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들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이 공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수품. 정부기관에다가 납품해야 되는 그 물품이 관수품이에요. 그걸 구매하는 공인. 이게 이제 정답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2담로의 왕족, 이거는 백제 무령왕 때 있었던 일이죠.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구려는 태학,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신사참배, 이거 1930년대죠. 민족 말살 통치, 국가 총동원법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노비안건법의 시행은 고려 광종 때 있었던 일이죠. 자, 9번. 밑줄 친 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나 김옥균 쭉 읽다 보니까 우정총국 개국 축하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자,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돼요. 이 갑신정변 발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급진 개혁파들이 한 일이 이제 개혁정강을 발표했어요. 14개조 정도 해가지고 막 흥선대원군 청나라에서 다시 데려와라 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재정에 일어나는 호조를 통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정부에서는 또 청나라한테 이제 SOS 하죠. 와가지고 이거 진압해 주세요. 청나라한테 또 이모군란에 이어서 또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 오케이 하고 와가지고 또 진압해 줘요.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어쨌든 이 정답은 4번이고 이제 3일 천하로 끝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발령 철회를 요구한 거는 이제 을미 의병, 을미 개혁 때 단발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철회해달라. 이게 의병들이 요구했던 거고, 이 장영영은 정조 때 국왕의 친위 부대죠. 60만세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신간회가 설립하는데 그 영향을 줘요.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함께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지는 게 신간회. 자,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조사하던 안핵사 박규수가 이제 삼정 이정청 요거 이제 설치하게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가의 실체가 밝혀졌다. 가의 단장인 김원봉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등 단원들에 대한 수사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체 의열단 이분의 이름들 김원봉 선생, 김원봉 선생이나 김상옥, 김익상, 이제 뭐 김지섭 같은 이런 분들의 이름을 보면 의열단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 쓰신 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작성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 역사학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죠. 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거는 정미의병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실행이 되죠.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된 단체는 신민회.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7번. 11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황성신문 정간되다라고 나왔어요. 자, 황제께서 승인하지 않은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자, 이 조약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제 경무청에서 황성신문사를 급습하였고 무기한 정간되었다. 그러니까 간행이 정지되었다 이겁니다. 참 치졸하죠. 근데 이 관련된 게 이제 황성신문에서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쓰셨어요.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의 이 사설을 쓰셨습니다. 이 읽으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이 을사늑약 다음날 이제 실렸던 내용인데 아마도 요것 때문에 이제 황성신문 정간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관련된 설명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은 이 을사늑약을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다가 특사를 파견해서 이 부당성을 알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한 일본이 야, 너네는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놈의 특사야? 라고 하면서 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모군란 계기로 체결된 건 이제 재물포 조약하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 정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인 양요 발생의 원인이 된 거는 병인 박해예요. 천주교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을 박해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죠. 동북 구성이 축조되는 결과를 낳은 거는 윤관의 여진족 정벌. 자, 윤관이 여진족 킬러라 그랬죠. 그래서 여진족 정벌하고 그 자리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척합의가 설치된 배경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선 대원군 입장에서는 서양 애들하고는 수교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척합의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12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자,
나랏빛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서상돈 등이 시작했다. 자, 이거 바로 나와야죠.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이게 국채보상운동이다라고 나오는 순간 이 관련된 키워드 매우 중요한 거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문장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여러 시험에서 선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 하면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구에서 시작했다라는 요 지역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어요. 혹시 이거 대구 지역 분이 듣고 계신다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리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요거는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이건 이제 국산품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 이 국채보상 운동하고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 주세요.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있었던 이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은 독립협회에서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13번. 밑줄 친 이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농지개혁법 나왔는데 이 농지개혁법은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이 국회가 제정한 것이다. 사실 이 한국사 모의고사 수능시험에 나오는 국회는 거의 뭐 90% 이상이 재헌 국회입니다. 헌법 만든 국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총선거 시행을 총선을 하게 된 게 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헌법을 만들려면 그 만들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재헌 국회를 통해서 헌법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농지개혁법.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반민족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이 재헌국회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간선제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만들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립이 되고 여기서 친일파들 불러다가 조사를 하죠. 영화 그 암살인가요? 그 왜 이정재 씨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옷 걷고 막 여기가 총알을 맞은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그 이제 반민특위에서 한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그 헌의 6조를 채택했다 이거 독립협회예요. 이제 관민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헌의 6조 채택한 거고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리기무화문 설치는 이제 강화도 지역 이후에 1880년 돼가지고 이제 그 개화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통리기무화문 설치해서 이제 여기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뭐 별기군 설치되고 이게 통리기무화문이 한 일입니다.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는 2차 가보개혁 때인데 이 교육 입국조서 관련해서 설립된 학교가 한성사범학교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1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 큰사전 편찬이죠. 자, 이거 관련된 단체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발견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조선어 학회가 크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광복 이후에 제가 알기로 이게 서울역 어디 지하 창고인가 이런 데서 아마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학회에 대한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 단체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 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신문 발행도 독립협회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인데 요 단체 중에 이 단체를 이끄신 분까지 기억하십시오. 소파 방종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자,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교조가 그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우 선생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 그 동학 그 교도들이 이제 이 최재우 선생에 대한 신원 회복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 혹세 무민이라는 죄로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이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그 최초 교주를 이런 식으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회복해달라 이 운동을 전개했고, 이 운동이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뭐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민회.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부터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준비를 해서 실제로 신흥 강습소 같은 이런 기지를 건설을 하죠. 자, 15번. 밑줄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가총독원법이 적용된 이 시기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고요. 그 다음에 국가총독원법뿐만이 아니라 민족말살 통치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국가총독원법 관련된 거는 뭐 공출, 배급, 막 그러니까 집에 있던 막 쌀이고 금속이고 싹 다 걷어가는 거, 그게 공출. 그리고 나서 이제 배급 쬐끔 주는 게 배급이죠. 그리고 무슨 저 학도 지원병이나 강제 징용, 그 다음에 뭐 여성들 그 뭐 정신대 위안부 동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국가총독원법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말살 통치 관련돼서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그 다음에 신사참배, 그리고 이제 그 창시 개명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나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 이딴 걸 외우게 만들고, 그 신사가 그 일본식 그 종교 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절하게 만들고, 이게 절 안 하면 배급을 안 줘요. 치사하게. 뭐 하여튼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받네요. 자, 별무관 설치는 고려시대의 윤관이죠. 그 다음에 관민공동의 개최도 역시 독립협회입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대왕이 시행하신 정책이에요.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재상들과 같이 의견을 이제 나누고 거기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의정부 서사제.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된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16번. 밑줄 친 2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암호표래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서 창설한 정규군인 이 부대는, 여기 이걸로도 나와야 되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해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해서 이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무려. 이 부대는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이기도 했지만, 이제 미국 전략정보국과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좀 어려운 전투들이 많네요. 이 황토현 전투는 동학 농민운동, 이때 농민군이 관군을 이겨요. 그게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두 개가 있어요. 관군을 이기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부랴부랴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게 집강소의 설치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세봉 장군의 지휘하에 활동한 부대,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요. 조선혁명군이에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1930년대 주로 한중연합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예요. 그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둔 부대입니다.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건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종무 장군을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왜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약탈하고 이러니까 아예 왜구의 근거지 이 대마도를 정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요거는 그 대한독립군, 이거 홍범도 장군의 부대입니다. 대한독립군하고, 그 다음에 북로 군정서, 이거 김좌진 장군의 부대죠. 이 두 부대의 이제 나중에 합쳐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 돼요. 대한독립군단. 이 대한독립군단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져요. 간도 참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갔는데 그게 자유시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게 이제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1921년, 1920년, 1921년 요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저 멜로디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완전 트로트 노래라 저 노래도 못합니다만. 예. 자, 이 가사를 조금 보시면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해설에 있어요. 자, 이 전쟁 과정에 있었던 흥남철수와 일사후퇴에 대한 상황을 담고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바람찬 흥남부두. 그 다음에 일사 이후 나홀로 왔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이상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설명 들으시다 보면 이 전쟁 6.25 전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그스에라 금수나 이 노래는 결국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아픔을 노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5 전쟁 관련된 키워드 인천 상륙작전 보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그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해서 서울을 되찾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남철수 일사후퇴가 나오는 거고 그 뒤로 38선 주변에서 이제 공방이 거듭되다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이 되는 거죠. 자, 별기군 창설 요거는 이제 톱니 기무화문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거는 1920년대예요. 일제가 이제 뭐 그 독립운동가들 감시하려고 치안유지법 만든 거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발생 요거는 이제 미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그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서 약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 배를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중에 신미양요. 지네가 먼저 잘못해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광복된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서 들어온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개최한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미소공동위원회로 이어지죠. 자, 18번. 가민족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손병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알 수 있고 아예 그냥 연도 날짜가 박혀 있네요. 자,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영향을 찾으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영향이 있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오사운동에다가 영향을 미쳤다 정도도 있습니다. 자, 삼별초 조직 요거는 최씨 무신 정권의 부대예요. 요 삼별초가. 그 다음에 수신사가 파견된 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 간 그 일본으로 간 그 외교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합니다. 2차 수신사가 김홍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조선 책략 들고 와가지고 조선이 팔칵 뒤집히죠. 조미수 통상조약. 자, 그 다음에 집광소가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과정에 있었던 농민들의 개혁기구. 자, 그 다음에 삼청교육대가 운영되었다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19번. 밑줄 친 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특정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의 끝은 무한 독재임이 자명하다. 자, 삼선 개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정부가 어느 정부냐면 박정희 정부입니다. 물론 대통령 3번 한 사람은 박정희 말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3번을 하게 된 건 4.4 5.입 개헌 때문이에요. 예, 저기 삼선 개헌은 박정희 정부고 이승만 정부는 4.4 5.입 개헌입니다. 그거는 3선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그 중임 제안을 폐지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4.4 5.입 개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실 찾는 건데 이게 박정희 정부인 거 알았으면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정답이에요. 이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거는 대한제국 때 있었던 일이고 좌우합작 7원칙 이건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죠. 이게 이제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분단이 점점 현실화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구명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에요. 1988년입니다. 자, 20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하시겠지만 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갑작스럽게도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태우는 영웅으로 묘사되었으나 진정한 영웅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하네요. 여기에 가에 들어갈 건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해낸 민주화운동, 즉 6월 민주항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이죠. 6.29 선언. 근데 이제 여기도 나왔다시피 이제 여기서 진정한 영웅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 관련돼서는 이제 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한열 학생,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 최루탄 맞고 이제 돌아가시고, 요 두 분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답은 뭐냐면 호원 조치 철폐를 촉구한 거예요. 이 호원 조치가 뭐냐면 간선제를 지키겠다라는 게 호원 조치였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직접 직선제,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니까 호원 조치 철폐를 촉구한 거죠. 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4.19 혁명을 말합니다. 4.19 혁명.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체결된 거, 이거 미스야 협정은 저기 1920년대 일본 일제가 만주 군벌하고 협정을 맺어요. 그게 미스야 협정인데, 이제 독립군 보이면은 이제 때려잡아라, 돈 줄게. 이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 활동이 위축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 요거는 이제 그 광복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그 뭐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일단 임시정부 수립할 때까지만 이제 신탁 통치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대했다라는 거고, 이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된 거는 유신 체제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이제 3.1 운동과는 관련이 없고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선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능 시험 한국사 준비하는데 그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많으니까 이제 잘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